안녕하세요. 2주일 만에 뵙니다. 아셈, 제가 98년도부터 아셈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시작했네. 어저께 누룽지가 오셨다고요? 누룽지던가. 하여튼 여기 뭐 세계 26개, 우리나라가 26개국이죠. 뭐 진짜 이제 어제부터 고스톱팔이 벌어졌는데, 선물 하나씩 주네. 여기 상당한, IMF,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여기서 분명히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98년도부터 우리나라가 좋아질 수 있는 게 2000년 아셈, 그게 아시안 게임하고 똑같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고, 그 다음에 2002년 월드컵이 우리나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아셈이 뭐 다 참석하네요. 그러니까 실제 거기다가 어떤 재준지의 노벨 평화상까지 자 우리나라 복받은 나라에 뭐 딴 거 다 떠나가지고서 60억 인구에 한 명 주는 겁니다. 한 명. 개인으로 한 명 주고 뭐 단체로 주는 것도 있지만 이거를 그냥 땄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아셈은 진짜 금상첨화가 됐다는 느낌이 좀 나고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가 죽지 않겠구나 생각이 나고, 뭐 주식은 계속 죽더라고요. 오늘 또 떨어지네 조금. 근데 주식은 상당히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부동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번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린 부동산 기간이 절대 길지 않다. 내려가는 기간 이번에 절대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98년도에 돈 버시는 분들은 98년도에 돈 버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다시 한번 기회가 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지금 10월도 다 갔다고 보고요. 11월, 12월, 1월, 2월 안에 돈 버시지 못하면 다시 이런 기회가 안 옵니다. 제가 이제 확신이 돼요. 확신이. 그리고 이번 아셈 돌아가는 거 보니까는 어쨌건 CDMA도 중국에서 그 주룽지가 하겠다. 저쪽 중국 서부 지역이면 지금 개발 시작하는 데인데요. 그쪽에도 참여를 좀 해달라는 얘기도 나오고, 또 아마 아셈 끝나는 때쯤 이거는 이제 지금 7개 정상들하고 지금 회의한다 그랬죠. 원래 3개, 4개 정도 봤다가 이제 지금 더 늘어날 거라고 보는데요. 그럼 뭔가 우리하고 좀 같이 하자는 얘기가 지금 하여튼 상당히 좋은 느낌을 봅니다. 또 내년에 실크로드, 철의 실크로드, 그게 이제 개통이 내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해서 우리나라가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상태, 그런 희망이 상당히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변화가 아마 이번 마지막 한번 정리되면서 올 거라고 봐요. 저는 확신합니다. 2002년 월드컵도 이제 60억 인구에서 40억 인구가 본다고 합니다. 3분의 2가 본대요. 이번 올림픽, 시드니 올림픽이 50% 조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반 정도 조금 넘게 보는데 15일뿐이 안 됐습니다. 16일이죠. 월드컵 30일입니다. 더블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일본하고 하든 뭐하든 하여튼 한국뿐이 안 보여요. 이제 우리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 저렇게 했기 때문에 이쪽 분이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중국 성장들 많은 데는 인구가 7천만 되는 데도 있어요. 성장도 안 되는 반토막짜리 중국 총리가 와서 이해 갖추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시고요. 대신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구정 때까지, 이때까지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겁니다. 근데 원래 새벽에 올 때는 좀 추워요. 새벽 한 지금 3시 정도 됐다 이렇게 보시면 2시 정도 됐어요. 2시. 축시 좀 지나서 2시 정도 돼서 추워요. 이제 올겨울만 잘 넘어간다 그러면은 아마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좀 여기 오면서도 한번 쭉 붙어봤어요. 상당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실전 여러분은 돈 낼 수 있는 그 방향으로 해서 제가 뛰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직접 저도 벌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벌어드리고 저는 하나를 먹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신탁 실장님하고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다 똑같은 의견 나와서 코인신탁에서도 같이 할 수 있는 상태고, 여태까지 한 1년 이상을 이렇게 매번 강의만 했는데 뭔가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까지는 얘기 좀 하다 좀 나왔는데, 상당히 아주 느낌이 좋습니다. 제가 물건을 몇 개를 갖고 나왔어요. 그죠? 지금 요즘에 하도 사이비 쪽이 많이 나와서 그런 걸 다 배제시키고 확실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유사 펀드라든지 이런 개념이 아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방법, 그런 물건을 저도 제시를 할 거고 신탁에서도 골라서 제가 제시를 할 겁니다. 그때 했을 때 의향이 있으신 분만, 얼마가 돼도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결제하는 거는 안전장치를 분명히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저는 책임제도 가능하다고 봐요. 요즘에 어디 숫자원공사인가 원리금 책임지겠다 하는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 이상의 책임질 수 있는 상황. 왜? 싸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엄청나게 쌉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일단 한 30분 정도 남겨놓고 제가 말씀드리고, 다시 지금 금방 말씀드린 왜 이렇게 가실 분이 없는가 하고, 부동산 투자 전략, 실전으로 해서는 어떤 식으로, 어떤 걸 찾아야 되는가를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오치 포고하겠습니다.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는 소형 아파트 조선일보에 나왔던가요? 어젠가 어저께요? 프리미엄 역전 현상이 나왔다 하더라고요. 역전 현상. 상당히 좀 의미심장하다고요. 30평대 아파트가 권리금이 약 8천 정도 프리미엄이. 근데 50평대 아파트가 그 밑으로 떨어져요. 6천, 5천. 자, 이게 지금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좁혀진다는 소리입니다, 이제. 평준화되고, 나중에는 결국은 크게 떨어져요. 지금 수도권에서 일부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고, 역전 현상이죠? 프리미엄이. 이게 더 많죠? 이거 6천인데 이거 8천이에요. 앞으로 더 심화될 겁니다. 이게 떨어지면서 이게 내려가요, 분양가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맞춰지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아파트 분양가, 소형, 대형 아파트의 분양가가 대형의 분양가가 높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그렇고요. 근데 그게 이제 바뀌어져요. 내려와요. 얼마 전에 LG에서 수진가? 용인 쪽에서 70평짜리 아파트 모델하고 뜯어 부셔갖고 30평대로 다 개조시키는 것까지 텔레비 나왔었죠. 자, 이런 현상들이 이미 미리 예견이 됐던 겁니다. 분양가 자율화 시키고 나서 또 평형, 대형 평형 아파트, 소형 아파트, 소형 평형 의무 비율이 없어지면서 98년대 두 개 다 없어지면서 이미 예견됐던 거예요. 그래서 대형 아파트 투자 가치가 없어질 것이다. 거기다 프리미엄은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미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걸 떠나서 왔어요. 그리고 그 전세 금액이 지금도 계속 쭉 멈췄죠. 멈췄어요. 네. 지금 거의 스톱입니다. 전부 다 관망이에요. 관망세. 그래서 전세 금액도 지금 많은 데는 90%까지, 지방 쪽은 거의 99%까지 오르 1억에 9,990만 원. 전세. 그런 현상까지 나와서 지금 특히 지방 쪽에서는 아파트 건립을 스톱을 했습니다. 도저히 분양가가 320만 원에 팔아야 되는데 실제 거래되는 금방 분양한 게 300만 원에 안 팔려. 그러니까 지모 손해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과도기에 지금 현상이 나온 게 제가 종교를 짓때 이전에 올라갔던 이런 상태는 이미 상반기 이후부터 스톱 끝났습니다. 대진 하나, 복병 하나 있어요. 지금 이번에 그 신도시 발표해가지고 건조부가 지금 아주 그냥 지금 엄청 두드려맞고 앉아있는데요. 제가 저번 주인가요? 저번 주 금요일 날인가? 거기에 우리 강길부 차관님하고 그 식사를 같이 하면서 얘기를 했댔어요. 그때 그 양반이 우리 그 컨설팅 협회 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임식 하면서 우리 협회 회원들 같이 모여서 얘기를 했었는데, 양반 가자마자 신도시 딱 터지는 바람에 그걸 했는데, 신도시는 밀고 나가야 되겠다. 강행을 하겠다. 조금
타겟을 잘못 잡은 거 아닙니까? 그래도 신도시 해야 된다. 강행을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두드리죠. 원래 청와대에서는 모르겠어요. 저 심증이지만 다 보고를 했으니까 발표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마 당하고 협의를 안 한 것 같아요. 당이 열받았어요. 그래갖고서 막 들고 치는데 그게 신도시 하나 만들고 안 만들고 사이가 그 자기 지역구의 땅값이 오르락내락해요. 그거를 협의 안 하고 했으니 그걸 가만 놔두겠습니까? 엄청 지금 두드려 맞고 있는데 제 생각엔 그래요. 신도시 왜 해야 되느냐? 당연히 돈이 있어요. 만들어야 된다. 신도시 안 만들면 안 돼요. 뭐 미니 신도시 만들든지 지금 한 몇 년 정도를 안 집니다. 못 져요. 지금 못 지고 있어요. 건설업체 금년에 수업이에요. 완전히. 매년 진짜 요새 신문에 맨날 나오는 게 현대건설을 부도를 시키느냐 마느냐 그거 갖고 지금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거. 뭐 부도는 안 시킨다고 하겠지만 일단 그런 정도로 지금 말이 나오기 힘들어요. 그러면 결국 향후 2, 3년 내에 약 100만 가구 정도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건 한 60만 가구뿐이 안 된다. 그러면 결국은 40만 가구 모자르지 않느냐 수치상으로. 그래서 앞으로 내년 또 다시 한번 잠재력이 있지 않냐 폭발 올라갈 수 있는 그걸 막아야 된다는 논리에서 그건 맞아요. 관계에서. 하지만은 과밀업체 한다고 해가지고서 내리 지금 뭐 이 법도 지금 다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는 과정에 협의를 하고 뭐 이 공론 이렇게 다 수렴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느닷없이 국토연구원 이런 데를 그냥 그 건재부 산하거든요. 거기서 발표하게 하고 뒷짐지고 있다가 그냥 두드려 맞은 건데 제가 봐서는 지금 정부에 강력하게 지금 뭐 안 된다 하고 나오니까 뭐 조정은 될 겁니다. 근데 안 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판교 쪽에 지금 안 한다 그러면 금년 말까지가 그 건축 제한이 풀립니다. 풀리면 말이 뭐냐 남개발 나와요. 그러니까 사면 초과에 이렇게 가지도 못하고 안 가지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게 뭐냐면 주택 부족 현상이 또 나오지 않느냐 앞으로. 향후 1, 2년 내에 금년 지나고 나서 그 현상이 나오면 또 폭발적이 올라가면은 그때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대안을 이렇게 공급을 할 것이다 하는 상태를 얘기를 해줘야지 그 진정시킬 수 있는 효과가 나온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만들 겁니다. 대신 이제 상당히 좀 힘들 수 있는 것만에 뭐 환경론자, NGO 뭐 이런 쪽 단체에서 막 들고 칠 테니까 대신 거기에서도 어떤 변수가 나오냐면 그거가 하나 이제 이 주택값이 올라갈 수 있는 변수가 제일 큰 변수 하나예요. 한 2, 3년 정도 지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해결을 정부에서 얘기하는 신도시 왜 자꾸 신도시 판결하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때 신도시는 만들어야 된다는 논리뿐이 나와요. 강행을 해야 된다 그러고 판결을 한다는 논리는 안 나와요. 계속 신도시 만들어야 된다. 이것만 강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거 외에는 좀 나머지 없는데요. 또 여기에다가 부수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번에 법이 좀 많이 바뀝니다. 13일날 10월 13일날 입법 예고한 게 있어요. 이 법이 이제 이 부동산 쪽에 국토종합계획법이 있어요. 이게 제 상위법입니다. 우리 저기 뭐 민법이 헌법의 얘기예요. 헌법이고 그 다음에 민법이라는 게 국토이용계획법입니다. 국토이용관리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이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우리가 실제적으로 아파트를 짓든 뭐 할 수 있는 도시계획법이 있어요. 이게 제일 큰 법입니다. 이게 우리 부동산 어떻게 보면 가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데 요걸 통합시킨다고 입법 예고를 했어요. 10월 13일날. 그러면 한 달 동안 이제 입법 예고한 다음에 이번 국회 통과되면은 2002년에 내년 2002년에 시행이 됩니다. 뭐로? 이름이 국토 및 도시계획법입니다. 말이 좀 국토 및 도시계획법이에요. 그러니까 합친다는 논리입니다. 법을 하나로. 자, 여기에서 이제 변수가 나오는 게,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요. 이미 먼저 도시계획법이 바뀌었습니다. 7월달, 금년 7월달부터, 7월 1일부터 바뀌었죠. 용적률을 대폭 줄였어요.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막 그냥 몇백 프로짜리 뭐 그냥 700%짜리 타고 내라고 지금 뭐 400%, 500%입니다. 이미 이건 시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준공업 쪽도 대폭 내려버렸어요. 아파트 질 때 400%까지 줄 수 있는 거 250% 내려버렸어요. 근데 일반 주거 지역은 유예기한을 뒀어요. 2003년 6월 30일까지. 그래서 용적률 건폐율은 건축법에서 있는 거예요. 건축법과 이쪽으로 합쳐진 거라고 해요. 도시계획법에. 그래서 이미 일부 시행되고 일부는 유예기한을 뒀으면 뭐냐면 일반 주거지역에 400% 용적률 지시는 거를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한다 그러죠. 150%, 200%, 250%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질 수 있는 게 엄청 줄어든다는 소리입니다. 400% 진다는 거를 250%면 150% 산수적으로 떨어지죠. 물론 지금 현재 서울에는 300% 이상은 안 줘요. 보통 한 250%는 잘 안 주지만, 자, 어쨌든 간에 수치적으로 내려간다는 소리예요. 자, 이런 상황을 준농림지, 이거 폐지한다 그러죠. 폐지한다는 게 국토용관리법에 있는 겁니다. 이게 준농림지가.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해서 5개 있는 거 중에서 준농림지역이 문제 생기니까 이거를 폐지시키겠다. 이거 폐지시키면 안 되니까 도시계획을 합치겠다는 논의가 지금 나와버린대요. 이거. 그래서 국토 및 도시계획법이 입법 예고를 했으니까 이게 나오면 뭐가 나오냐. 준농림지역도 체계적으로 관리지역으로 만들고 도시지역, 관리지역 뭐 세 개로 분류시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쪽에 있는 거로 해서 전체적인 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집을 질 수 있는 준농림 지역을 지금 난개발이 됐던 게 뭐냐면 국토지역관리법상 준농림 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국별을 시켜가지고서 200% 용적률을 줬었어요. 그게 원래 100%뿐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국별시, 그래서 난개발이 생긴 거거든요. 그거를 합쳐을 해서 만들겠다. 그러니까 전체, 대한민국에는 전체에는 땅, 그 다음에 건축하는 행위를 전체를 하나로 관장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전국에 있는 부동산의 대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부동산 투자가 그냥 눈 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변화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놓고 대책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제가 이제 매일 입법할 때 그거 다 관장을 해서 제가 이거 다 봅니다. 계속 보기 때문에, 요게 되면 금액은 어떻게 되고, 아파트는 어떻게 되고. 그래서 요것도 전체적으로, 건폐율 용적률이 내려가면서, 분산, 이제, 시험 가치가 예전같이 많아지진 않아지지만, 대신, 가격은 새롭게, 지금 공시지가 자체가 전체가 다 바뀔 수뿐이 없어요. 뭉쳐다. 지금에 있는 공시지가 전부 다 아닙니다. 이게 2001년이면 앞에 1년 남았어요, 1년. 1년이면. 이 법이, 이게 다 없어지고, 지금 요거는 아직 안 집어넣는다 그러는데 결국은 들어올 수뿐이 없어요. 이거 뭐 헌법 같은 거 뭐 그냥 국토를 잘 관리해야 된다 뭐 이런 것뿐이 더 있어요. 그냥 이 하나 다 들어올 텐데. 그럼 이 법에 의해서 돈 벌 수 있는 지역, 돈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나오면 투자할 수 있는 방향이 나옵니다. 자, 이제 부동산이 이 법을 엄청나게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저기는 남북 지역, 접경지역 지원법,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접경지역 지원법. 38선에서 20km까지. 15개 시군, 원래 10개 시군에서 15개 시군으로. 그래 98개 동인가,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면짜리 그 땅이 또 특별법으로 또 별도로 돌아가요. 이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법에 있고 뭐 미사특별법에 있고 뭐 다 주택임대차법 특별법까지 별도로 되어 있는 건 그게 또 상위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접경지역지원법 제가 오늘 자꾸 이 법을만 제가 어디서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오늘 이 큰 변화의 흐름을 조금 감이라도 잡으시고요. 접경지역지원법 이거 특별법입니다. 지역을 지원한다는 법이에요. 접경지역은 간단한 거예요. 접경지역은 돈을 대준다는 소리예요. 많이 줘라, 잘 줘라, 질타 안 해주겠다, 뭐 면세해주겠다, 뭐 이런 게 지금 남북한 그 상태에 지금 맞아가지고 같이 들어가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6월달인가요? 금년 6월달인가 대통령께서 바로 얘기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땅 조그마한 땅인데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관광, 굴뚝 없는 공장이라는 게 관광 사업입니다. 이쪽을 집중 육성시키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6조 몇천억인가, 어떻게 얘기 안 나는 게 한 6조에서 9조 사이에요. 이걸 남양 관광벨트를 만들어버리겠다. 해서 돈을 지원을 하겠다는 게 있어요. 그야말로 신문, 방송에 다 나왔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부에서 그동안 낙후된 지역, 지금 개발이 안 된 지역 쪽에 남양 관광벨트를 만들겠다. 6조 천원이니까 제가 왔다 갔다 해서 엄청 어마어마한 돈을 국비로 들어준다는 얘기예요. 맨날 지금 수출만 해갖고 안 되니까는 우리가 맨 놀러만 가니까 외국 사람들 많이 와서 돈 좀 뿌려서 가라는 논리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도 이제 결국 돈을 갖다 뿌려준다는 소리예요. 이건 뭐 상당히 저리 금액으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맹장이면 돈을 뽑아야 합니다. 그러면 인프라를 다 깔아주고, 몽상 다 깔아주고, 개발할 수 있는 걸 적극적으로 밀어주게 돼 있어요. 자, 돈 될 수 있는 게 이제 이 우쪽에 있고요. 밑에 쪽에 있어요. 잘 보세요, 지금. 정부에서 해준다는 거. 특별법 도기 대주겠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법들이 되면 전체적인 상태에 조정은 다 바뀌어지는데, 이렇게 된 데는 이건 관광개발지원법인가 이런 쪽에 특별법으로도 관장되기 때문에 특별법 별개예요. 이거하고는. 지금 이쪽에 되어 있는 것들은 어차피 저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렇게 보시면 대충 큰 레이아웃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오늘 제가 참 강의하면서 처음 제가 법을 많이 말씀드려요. 제가 법 많이 알아야죠. 맨날 제가 농담하는 것 같지만 이게 맨날 이 법 갖고 따져요. 근데 이게 기본적인 이 법상이 어떻게 움직여지고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되고 후년에 어떻게 되고 그 시행되는 시점이 어떻게 되고 그럼 그때에 금액이 얼마큼 되겠느냐. 자, 요걸 정리하면은 내년 말까지는 전국에 있는 준농지역 같은 데 있는 허가는 다 내게 돼 있어요. 기본입니다, 그건. 왜? 아니, 바뀌어보는 그 법 쫓아가니까 줄어드니까 미리 허가를 내야 돼. 그래서 일부에서 얘기하는 게 신도시를 안 짓더라도 허가를 다 내기 때문에 그 집 절대 안 모자란다. 이런 논리가 반론이 나와요. 가능한 얘기인데, 뭐 전체적인 대세를 바꿀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의 허가는 나올 수뿐이 없어요. 항상 그 유보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도시계획법 2003년 6월 30일까지 일반 주거지역 유보한 게 서울이 됐던 전국에 있는 도시에 있는 기존 법에 의해서 허가 낼 수 있는 거는 다 냈을 뿐이 없습니다. 네, 땅값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상당 기간 내년 1차 후년 6월까지 허가가 엄청나게 나올 것이다. 먼저 허가가 나면 그만큼 돈을 번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체계적인 개발은 안 되겠지만 상당 부분 주택이 됐든 상가가 됐든 떼기 됐든 공급은 많아질 수뿐이 없다는 논리예요. 그러면 2003년까지 허가를 내고 지면은 건축허가 연장하면은 1년 연장하고 연장 계속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롯데가 저쪽에서 무슨 포크레인 하나 갖다 놓고서 2만 평 개발한다고 하는 거 신문에 텔레비 나왔죠? 그 세금 안 낸다고. 포크레인 하나 가지고 2만 평 땅을 팠다가 묻었다 그러더라고요. 시행을 하면은 세금 안 내요. 그런 식으로 느려지면은 적어도 한 2003년 지나서 2006, 2007년 정도까지는 공급이 그때 완공이 그때까지 된다는 원리예요. 결국은 앞으로 한 6, 7년 정도는 상당 부분의 소규모의 개발이 됐든 뭐가 됐든 개발되는 공급은 될 수뿐이 없다. 그래서 지금 이 법 바뀌어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투자 가치론도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거를 다 판단하시면 투자의 방법론이 어떤 명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좀 어지러우니까 지우겠습니다,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말아요. 외우도 쉬운 것들을 씁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 두 가지예요.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느냐. 지금 요즘 재테크 측면에서 나온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익성 부동산이 최고가 아닌가. 경기 안 좋을 때는 수익성 안 됩니다. 상가를 사라, 뭐를 사라, 광고하고 난리구슬 내는데, 제가 이거, 저번 주인가요? 조선일보에 이제 상가 사지 말라고 하면 그걸 내놨더니 막 전화가 엄청나게 죽인다고 해가지고, 서로 도우면서 해야지. 왜 사지 말라 그러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저는 엄청 전화 받았어요. 막, 기껏 분양하려고 계획 잡고 광고 준비하고 있는데, 조선일보에서 대문짝만 지나갔어요. 나 같으면 안 한다고 했으면 이거. 기존 상가 분양하는 사람 힘들죠. 근데, 그거 나가고 나서 이틀인가 3일 있다가, 그거 보고 했는지 모르지만, 조선일보에 또 대문짝만 지나갔어요. 상가 다 깨졌다고. 그래갖고 지금 상가 분양 하나도 안 해. 근데 맞는 얘기를 하면은, 저는 이제 그쪽 반대 이해관계 있는 사람한테 욕을 없잖아요, 먹어요. 진짜 뭐, 몸조심만, 저는 하도 몸조심 많이 해서요. 그래서, 하여튼, 몸조심해서, 우리 어머님도 얘기 안 하는 거, 네가 하니까 고맙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럴 정도 지금 현재 상가, 상당히 힘들고요. 지금 그때 조선일보 취재한 거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12%가 공실이다 그러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상가도. 좋다. 머리 딱 때리는 거 있죠, 광고. 좋다. 밀레오레, 거기 많이 있죠. 거평, 그래야, 디자이너 그거 하는 데도요. 동대문 상권에. 그쪽에 보면은, 실제적으로 제가 듣는 거는 약 30% 정도 놀고 있다, 제가 알고 있어요. 공실이. 앞에는 있고, 뒤에는 빈다는 소리예요. 그러고 뭐냐면, 어떤 장반이 한 장반에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퇴직금 내갖고 샀더니, 돈은 안 들어도 좋다, 이거예요. 왜 관리비 내라 그러냐, 이거예요. 미치겠대요. 비어있는데 관리비는 내니까 압류를 지금 막 나지를 해 그래요. 분명히 지네들이 팔면서 책임져준다고 그랬는데, 책임은 고사하고 관리비 내라고 부장받은 걸 계속 압류 쳐가지고 경매한다 그래서, 사람은 그냥 줘도 안 들어온대. 그래서 그런 지금 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 때, 백화점은 잘 됐다 그러죠? 비싼 건 잘 팔렸어요, 백화점에서. 비싼 건, 싼 건 좀 덜 팔았고. 일반 재래시장이죠, 그런 게 있는데. 재래시장은 그냥 30% 이상 매출이 줄었대요. 누구 얘기로? 거기 관리하는 자의 입으로 30%라고 그랬으면 제가 봐서는 조금 더 붙여야 되겠죠? 50% 이상 줄었다는 소리예요. 자기 입으로 30%라고 했어요. 조금 뻥튀기가 좀 줄였겠죠, 축소. 줄여서 얘기한 게 30% 작년 매출 대비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와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근데 이거는 조금 더 간다. 그래서 상가나 이렇게 수익성 부동산은 진짜 본인이 직접 자기가 하지 않는 거라 그러면 사가지고 임대를 주고 한다는 얘기는 좀 어려운 얘기 하나. 투자 쪽에서는 열애를 시켜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파트도 지금 제가 상가에 무슨 외주졌냐 그러더라고요. 맨날 상가만 얘기해서. 요것도 좀 힘들지 않느냐. 그 다음에 아파트 이것도 앞으로 모자란다 뭔다 하지만 이미 지금 현재 상당 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준으로 가면은 올라갈 수 있는 소식이 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절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신도시라는 얘기가 이번에 나왔고. 저도 정부에서 이런 얘기가 때렸어요. 신도시 어떠냐.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건 원칙 아니냐. 이유가 방법이 없지 않냐. 외통수 아니냐, 외통수. 만들 때 하자 없이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신도시 찬성으로 했어요. 찬성이 안 할 수가 없어요. 누구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안 하면은, 건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난개발을 난개발 된다고 하지 말라고 딱 묶어놨어. 근데 집은 지나가는데 집이 땅이 없어. 또 집 모자라는데, 내년부터 집값 올라간다 소리를 막 지르는데,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 이거야.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럼 지라는 소리 아니냐. 지라면서 난개발하지 마, 땅 건들지 마, 환경 건들지 마, 그러면 내가 무슨 요술쟁이냐, 이거요. 그럼 미국에 있는 그 마술 잘하는 그 친구 데려놓고서, 어디 휘장 한번 신도시 하나 나오고, 이런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할 수뿐이 없다. 그래서, 그런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올라갈 수 있는 소지는, 제가 봐서는 이 소지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결국, 중심선에서 10개월 깊게 갔을 뿐이 없다. 네, 건기업이 절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아니면 난리가 납니다, 이거. 집이 만약에 시덥이 되고 그랬을 때는 심리적으로 한번 동의하고 지금도 판기에 한다니까 떴다방이 벌써부터 그냥 날개 달고 왔다 갔다 놓고 한다 그러고 막 그랬는데 지금 사진 못해요. 거래는 하도 안 됐습니다. 자, 그러는데 막말로 지금 주택값이 막 치고 올라가는 소지가 그리고 이걸 나왔다는 정부의 주택정책 문제 전체가 다 흔들릴 수가 있어요.
이미 지금 전세금액 올라간 것도 지금 어디 감당을 못하는데 여기다가 20 받아갖고 이것까지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나 막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계속 들으신 분은 이제 정부에서 보관이 있을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신도시 안 한다?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 대안에서 신도시를 만들었을 때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아파트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자, 얘기를 했습니다. 저기 일곱 가운데 얘기를 했죠. 판교문산 쪽, 그 다음에 이쪽 동두천 쪽, 그 다음에 여기 판교, 그 김포, 북포, 그 다음에 여기 수원, 화성, 남부, 서부, 그 다음에 천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제가 머리가 아직 좀 있게 있네요. 7개. 만들어놨는데, 자, 저는 이거 두 가지로 봐요. 이거 제 추론입니다. 저는 5만 분석을 해야 되니까. 이게 1순위예요. 그죠? 요거죠? 요거 2순위, 요거 3순위죠? 요렇게 축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다 지로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공식적은 아닙니다. 근데 제 생각에 저는 통박을 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충 맞아요. 자, 왜 하필이면 이 판교 제일 민감한 걸 찾느냐? 지금 분당, 이게 분당이에요, 분당. 밑에 용인 쪽 지금 난리고, 수원 쪽까지 난리가 났는데, 왜 하필 여기 길목을 잡아서 던졌느냐? 저는 두 가지로 봐요. 안 될 거 알고 친 것 같아, 제가 와서. 안 될 거 알고. 내려가면서, 높이 여기 쭉 보이는데, 여기입니다. 성동 격수 아니냐? 소리는 동쪽에 지르고 때리기 서쪽에 칠 수 있는 방법 아니야. 신도시는 어떤 방법이 만들어놔도 뚫어맞게 돼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어디다 만든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두드려 맞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되게 한번 맞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러면. 그럼 난 못하겠다. 손 발랑 들어보면 집값 올라가는 건 나한테 책임지게 하지 마.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때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벌떼같이 지금 막 쳐요. 이게 말이 되느냐, 머리가 제정신이냐, 왜 또 난개발을 부추기느냐, 나중에, 밑으로 올라오는 거 어떻게 하느냐, 분당 집값 떨어지지 않느냐, 용인 쪽 집값 떨어지지 않느냐, 난리 구설냅니다. 이쪽에 국회의원들이 많아요. 여기, 자기 동네 집값 떨어지는 것도 생각할 거 아닙니까? 들고 쳐요? 저희가 맞을 거 각오를 건지하고 사람들 똑똑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수재들이 다 있는데, 여기가. 근데 알고 모르고 한 게 아니에요. 제 생각에 며칠 의아했어요. 왜 여기다 했느냐? 자, 상식적으로 제가 봅시다. 국토 균형 발전을 시키고 뭐 하려고 그러면 지금 우선순위가 여기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요. 그러니까. 왜? 남북 지금 길 뚫는다고 그러는데, 접경지역 지원법도 돼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인프라 다 나오는데, 일상 돼 있죠? 치고 나가라면 요거 때리고서 이렇게 사이드로, 여기는 영종도 저거 들어가죠. 배우 조심하는. 가능한 얘기, 이걸 또 빼놨어요, 지금. 그러니까, 툭 던져갖고, 나 이재주 분유씨가 알아서 만들어라, 그런 것 같은데, 근데 판교는 이게 제일 핵심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판교는 제가 봐서는 지금까지 180% 연결을 하고 한다 그러면 그냥 난리 납니다, 거기서. 자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길목에 병목 현상이에요, 병목. 밑에도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죠? 맞아요. 여기 땅값 떨어진다는 얘기가 맞아요. 아파트 값 떨어진다는 얘기. 여기를 얼마나 잘 짓겠습니까? 그 입구에 더 빨리 들어가. 여기 가는 길이 메카도돼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판결적으로 아마 조정을 시킨다 그러면 제 생각이에요. 전원형식으로 지하될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그나마 난개발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면 또 체계적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신도시는 전혀 엉뚱한 데 나올 수는 없다. 이게 크다 그러면 잘라서 낼 수도 있고. 왜? 기존에 여기는 아무튼 인프라를 따라야 돼요. 어차피 여기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성동 격사가 될 수도 있다 하는 제 추론입니다. 여러분들도 건기부에서 저 낸 상태가 진짜 마구제비로 솔직히 1,000원에 만들어갖고 여기 들어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1,000원에 만들어가지고 신도시 만든다고 여기다 만들어 놓으면 이사를 여기서 가겠습니까? 이러면 가능해요. 서울하고 천안하고 비행기 직항로 만들어가고 헬기 만들어가고서 왕복 1,000원 받으면 돼. 그러면 가능해요. 여기 내려가면 좋아요. 한 20분이 30분이 올라올 테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는 천안에서는 신도시가 나오고 솔직히 지금은 너무 빠르다는 얘기죠. 결론은 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뭐 나올 때와 분석을 하는, 대신 어디가 될지, 어디가 되더라도 전 나온다고 봐요. 나오는데, 저쪽 신도시 되니까 지금 또 땅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거 할 때 보고, 이제는 옛날같이, 뭐 용인이나 저기 뭐 분당이나 일산같이 뭐 땅 때문에 그냥 땅을 막 훔쳐갖고서 왕창 해갖고 몇백억 재산 벌기는 힘들어요.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세금 왕창 때려야 돼, 이거. 왕창 때리기 때문에 오히려 소리 지르는 데 가면은 후드가 맞을 수뿐이 없다. 그러니까 까마귀 노는데 백로에 가지 말라고 똑같아요, 이제. 그래서 저쪽이 어디가 됐든 간에 그쪽이 중장기적으로 나중에 제대로 돈 주고 들어간 게 좋아요. 어디가 지정될지 모르니까. 지정되면 거기는 수용입니다, 무조건. 뭐 환기를 해주든 뭐 하든 수용되게 돼 있어요. 옛날같이 뭐 몇백억씩 뭐 그냥 논하고 뭐 산가족이 있어하고 줄 수 있는 그런 상황. 있다 그러면 전 막아야 돼요, 여러분. 그냥 졸부들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 또 그런 재탕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물론 가족이 있는 거에 어느 정도의 금액은 되겠지만, 뭐 갑자기 3만원짜리 땅에 뭐 60만원 준다든지, 100만원 준다는 얘기는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번에 여기 판교가 어렵다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어요. 판교 땅 수용하는 것도 있지만은 저 땅에다가 도로 만들고 주변에 인프라를 깔려면 돈이 더 들어가요. 이거에 맞는 도로를 확장하려면 이미 이 근처에 땅값이 다 올라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도로를 만들고 뭐 하려면 그 주변에 인프라를 연결시킬 수 있는 그 값이 저 신도시 개발하는 것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 지금의 신도시 만들면 자체적으로 다 부담을 해야 돼요. 거기는. 그럼 그 돈이 땅값으로 다 부담이 되어버려요. 용적률에 따라서 평당 1000만원 이상 부담도 가능해요. 그러면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아니죠?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렸어요. 평당 1000만원씩 분양을 하면 분양가 자유라니까 1200만원 또 열받으면 여기같이 뭐 2000만원 분양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위화감 적용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문제가 있다. 신도시 만드는 거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만드는 게 원칙입니다. 판교에 만드는 중간에 최하 못해도 땅값 500에서 700만원 정도 땅값만 분양하는 게 그게 맞아요. 그러면 서울보다 비싸야지 땅값 분양하는 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여기 문제가 여기는 상당히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아파트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자, 요즘에 그 나오는 이슈를 같이 얘기해보세요. 그래서 신도시를 어디를 만들든지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도 크게 올라갔을 소리는 아니다. 수평적으로 할 수도 없다. 그런 결론이 나오죠. 자, 그러면 투자할 수 있는 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뭐냐. 부동산 원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땅입니다. 방법 없어요. 땅뿐이 없어요. 자, 이것도 아니고 예전에 올랐던 것도 아니에요. 결국 토지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가를 사가지고 안 되면 관리비를 내야 돼요. 아파트 사고 안 되면 세금 내고 뭐 내고 골참. 땅도 이제 대충 어디가 된다 안 된다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개발돼서 사는 상태가 여기까지 오는 게 아니라고. 나중에 요 기간 지나서는 모르겠어요. 지금 투자할 수 있는 상태는 그렇지. 개발에 확실하게 될 수 있는, 돈이 될 수 있는, 누가 와도 안전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에 투자하시는 게 투자 가치로서는 내가 안전할 수뿐이 없다. 이거 어떻게 보면 역발상일지 모르지만 역발상이 아니에요. 저한테 이거 맞는 거죠. 지금 땅이 다 죽었지 않느냐? 죽었기 때문에 땅 사라는 얘기예요. 땅이 안 죽었다 그러면 비싸요. 죽었기 때문에 사라는 얘기예요. 싸기 때문에. 그래서 소액 조금씩이라도 개발 가능성이 있는 쪽에 땅을 찾아보는 결론을 내려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여유장 갖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말해요. 아유, 요즘 뭐 내가 뭐 여유장을 어딨냐? 나 집주인 하고 싶은데 집을 언제 사야 되느냐? 저번 주에 안 오신 분들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10월 중순이에요. 지금 18일인가 19일인가. 18일이 제가 딱 숫자갖고 왔습니다. 11월, 12월, 1월, 2월. 제가 고정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때 사시는 겁니다.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12월 말 20일 넘어 사세요. 12월 20일 넘어서 뚝뚝 떨어집니다. 이렇게 뚝 떨어지고 어제 경기는 이 주식을 그렇게 올리려고 별 방법을 다 써도 안 올라가죠. 그냥 하루 그냥 20포인트 올라가면 난리꾼 됐더니 그 다음 37포인트 떨어지더라고요. 놀튀기도
그러니까 지금 500 요새한테 계속 왔다 갔다 해. 지금 별의별 방법을 다 써요. 경기가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전망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려가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워낙 파도가 밀려오는 건 절대 손바닥으로 못 막습니다. 넘어오는 건 받아쳐줘야 돼, 일단. 그걸 막으려고 하면은 힘들어서 안 돼. 넘어온다, 파도 타기 같이 타고 넘어가야 돼. 자, 그게 이때까지 갑니다. 파도 이미 왔어요, 이렇게. 여기 치고서 다시 폼을 그리면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분들은 내준마론을 하시든, 부동산을 예를 들어서 무슨 수익성 부동산 하시든, 어떤 분은 살려고 하실 때는 시기를 정확히 보시라. 그래서 12월 20일 이전에 사지 마세요. 흥정은 11월 말부터 흥정을 하세요. 한 달을 흥정해야지 그걸 깎으니까. 계약은 20일 넘어서 사시면은 지금보다도 작업 한 10% 정도 이상 쌉니다. 부정 넘어가면 전 모르겠어요. 부정 넘어가면 좋아질 거라고 봐요. 좋아지는데 어느 순간에 좋아집니다. 왜? 이미 98년도 봤죠? 그 어려운 시기에 앞뒤도 분간이 안 되는 시대에 딱 4개월 그냥 갔습니다. 실제적으로 꼬라 맞춘 건 4개월 그냥 갔어요. 아니 97년도 11월, 12월 달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대충 넘어가서 12월, 1월, 2월, 3월입니다. 3월까지 갔어요. 그러면서 바닥이냐 뭐냐 소리 논리가 나왔죠. 그래서 계속 치고 올라온 거지, 지금까지. 그때보단 지금이 나아요. 그때는 망했다 그랬을 때고, 지금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길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변수는, 지금 지금 전환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말로는 하이봤다니까 서류를 쓰지 하나도 없다며요. 클린턴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한 90일 남았나요? 어떤 방법으로 이번에 노벨 평화상 하려고 했다가 여기다 뺏겼잖아요. 엄청 뛰었는데. 그래서 아마 그런 중동 상황 때문에 기름값이 진짜 한 50불 단위로 넘어 올라가는 그런 변수가 만약 나오지 않는다면은 한 지금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다시 갑니다. 근데 그 가는 거는 안정되게 간다고 봐요. 그게 그 기간도 길게 보면 언제까지 보자면 2001년 제가 좀 너무 장기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죠? 2002년 말까지 갑니다. 그게 2002년 말 이후는 모르겠어요. 저는 왜?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누구한테 바뀌는지 모르겠죠. 2002년 12월 달이면 대통령 바뀌잖아요. 미리 바뀌면 그때 상황이 이때 주식 띄우듯이 부동산을 띄우듯이 경기를 막 띄웠다가 감당 못하고 또 깨지겠죠. 이때 또 깨지겠죠. 주식 띄웠다 지금 깨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때까지는 제가 이배 줬으면 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할 수 있는 시기는 정해져 있어요. 그때 우리가 잘 정리하고 붙여가지고서 2층, 3층, 4층 집을 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정치인들하고 우리 국민들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인데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인위적이라도 부동산 띄웁니다. 인위적이라도. 건설업자 지금 다중당 많이 났습니다. 인위적으로 띄울 수 있는 기간 여기까지 갔다. 요거는 다시 2000년 말에 가서 2001년 말에 가서 다시 판단해갖고 연장을 하든지 줄이든지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과학적입니다. 합리적이에요. 부동산 가격이 이거 갑자기 오른다 내린다 이게 아니에요. 주식이 오히려 불합리해요. 주식은 이미 오늘 얘기하고 뒤돌아보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기 때문에 부동산 예측 가능해요. 그래서 2002년까지는 상승세를 탈 수뿐이 없는 그런 여건을 갖고 있다. 거기다가 김정일 서울 어떻게 우리나라 상당히 호재로 볼 수 있는 상태인데 다행히 전쟁은 날 수 없는 상황까지 지금 왔어요. 그 미국하고 대사관까지 다 막말로 만들고 하고 길 뚫어놓고 그다음에 중국에서도 지금 호응하지 않습니까? 소련도 그렇고요. 이 철길 따라 이 여행되는 시작한다라고 이거 엄청난 파워가 됩니다. 여기다 놓고서 일본 친구들이 거제도를 뚫느냐 부산을 뚫느냐 거제도가 지방이 쪽으로 다 이루어질 거라서 헤더터널 230km인가 240km인가요? 이걸 지뢰들이 뚫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게
이 동아시아 쪽에서, 이 동북아시아 쪽에서 엄청난 지금 힘이 지금 용트림하고 있는 그 제일 핵심적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200개국이 넘는 데서 이미 조만간 홀토막된 나라가 매일 기사가 나와요, 매일. 이 나라가 어쩌니, 저니 어쩌니냐고서. 그래서, 그런 물어본다면 큰 그림 없잖아요, 이렇게 보면. 자, 이제 오늘 실제적으로 이런 그 전체적인 틀을 한번 머릿속에다 정확히 입력시켜놓고서 부동산 흐름을 한번 해보네요. 부동산 자체는 지금 이제 요즘 그렇게 뭐 계속 그런 얘기 나오죠. 우리나라 그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졌다. 너무 극에 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있는 자와 없는 자와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상상을 넘게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없는 사람은 진짜 피죽거려먹기 힘들 정도, 있는 사람들 정도는 돈을 주체를 못할 정도예요. 어떻게 하죠? 그게 뭐 오늘 조선 한겨레인가 주간, 한겨레 주간인가 표지에 나왔더라고요. 양극화가 아주 뭐 호화찬란하게 가지고 루이비통 그 핸드백 하나가 250만 원, 300만 원 간다면 이게 없어도 못 판대요. 하여튼 똥자만 들어가면 되게 비싸요. 베네똥, 루이비통. 그 똥 맞죠? 똥이 아니고 똥자만 들어가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다이아몬드가 몇 캐럿짜리가 없어서 못 팔다. 뭐 신발 하나가 45만 원이다. 저는 그 신발 신으면 그걸 들고 다녀야지. 어떻게 신고 다닙니까, 그걸? 그 45만 원짜리 뭐예요? 발리? 그래서 우리나라 그 발 갖고서 발이라고 그래야 되지. 그 발이라는 신발에 40몇만 원씩 하더라고요. 어떤 아가씨가 신고 와서 이거 뭔 신발이냐고 물어봤더니 뭐 신발이 그랬더니 이상하게 생겼는데 발이래. 발리가 뭐냐 했더니 이게 얼마짜리인데 하고 내 때를 붙이게 되더라고 하죠. 45만 원짜리 붙였더라고요. 뭐래 편하다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은 없어서 못 파는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두 가지라 그러죠. 있는 쪽에서 있는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거는 불티나게 팔릴 수뿐이 없다. 어중간한 거는 만들어 놓으면 안 팔린다. 아예 싸구려를 팔면 된다. 아예 싸구려 돈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뭐 중상층을 겨냥을 해갖고 모든 게 이루어질 수뿐이 없다. 자, 이 흐름은 바꿀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이게 좁혀지려고 그러면 상당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제가 감히 예측은 못하지만 한 10년 정도 이상 그렇게 해서 조금 쫓아갈지 모르겠는데 뭐 중간에 가끔 금방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주택복권자 얼른 당선된 사람은 바로 그대로 들어가지만 그 시간을 쫓아갈 수 있는 상황이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큰 문제예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아무리 불경기라도 다른 건 된다는 논리예요. IMF 때 같이 IMF 우리 그때 다 죽지는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때는 다 죽었었거든요. 당분간 사기를 다 죽었었어요. 전부 다. 뭐 금반 집계내라, 금리값 뽑아내라까지 지금 했으니까 고국적으로. 지금은 해봤으니까 아니거든요. 있는 사람은 그죠. 정치가 경제가 전혀 관계없어 저게. 이렇습니다. 이쪽 수요는 있다는 소리예요. 이쪽 수요는 계속 지금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98년도하고 지금 현재 경제사상하고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보다 낫다는 소리입니다. 98년도, 99년도에 번 양반들은 뭐 내년에 뭐 좀 달러로 다 도망간다고 그런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리고 우리나라가 돈만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있다. 그래서 진짜 신발 하나가 있는데 45만 원이 아니고 450만 원짜리 유니구두도 나올 것이다. 그것도 판대요. 이제. 그래서 프랑스에서 파는 최고급 의류 같은 거, 장신구 같은 거 70% 정도가 한국에 소화되잖아요. 한국에. 그러니까 한국이 경제가 안 좋다며 그 회사가 망했다며. 프랑스에 있는 무슨 회사가 망했다 그러더라고. 주가가 그냥 대폭락해. 여기 하나가 가맹에 사지는데 아예 부당하니까 안 샀거든. 지금 다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자, 그럼 뭐, 이게 뭔 얘기냐면, 이 수요층을 보자는 얘기예요. 이제. 이 수요층이 원하는 게 뭐냐. 이 수요층이 원하는 게, 지금 여기에서 원 아파트 몇 평짜리, 뭐 상가 몇 개짜리 구멍가게 할 수 있는 수요층이거든요. 그거는 진짜, 여기 뭐 갤러리아 백화점이 비싼 거 많이 판다나요? 근데 한 번도 안 들어가봤는데, 뭐 그런데, 뭐 그런 상품 파는 거. 아니면 그런 뭐 휴양, 뭐 요새 전원주택 전원주택이 안 된다고 해도 전원주택 100% 됩니다. 세컨하우스를 만들어내.
얼마를 봐. 돈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써야죠. 그리고 지금 또 저거 되니까 사채 시장이 지금 금액이 막 올라가잖아요. 또 엄청나게 쓴 만큼 이상 벌 수 있고 돈을 써야 본다고. 그래서 그런 쪽에 부동산 측면을 본다 그러면 소소한 쪽은 아니다는 논리예요. 뭐 속이 뭐 상가가 해갖고 돈을 벌 수 있는 논리도 아니고, 뭐 속이 뭐 아파트 몇 개 사갖고 뭐 임대주택 사업해서 할 수 있는데, 임대주택 들어가서 돈이 없어요. 그래서 소재 금액이 한계가 왔다는 얘기예요. 한계가. 아마 이번에 월세 받은 사람이 뭐 텔레비에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뭐 20몇 프로 받았다며요. 여기 2부 3만 원이면 20만 원. 2달 받아요. 2달. 2달 되면 안 줘. 왜? 없어서 못 주는 거예요. 2년 동안 버텨야 돼. 그냥 보증금을 까먹거든요. 왜? 그 밑에 없는 층을 상대했다가는 처음에는 줄지 모르지만 이 수익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대량 실험 나오죠? 대량 실험. 그러니까 전세금이야. 우리가 또 전세금 받은 건 은행에서 융자 빼는데 은행이 융자 못 갚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지방 쪽에서 은행 지금 비상 걸렸습니다. 돈을 꽂았는데 이자를 안 주는 거예요. 그거 잡아요. 어떻게 해요? 대책이 없대요. 지점장들이 펄펄 뛰어야지. 꽂아서 꽂았는데 이제 안 주는 걸 어떡하냐. 담보를 잡아줬죠. 또 담보나 잡았으면 나 신용으로 줬다는 또 그래. 그래서 이게 좀 없는 쪽에서 좀 어려운 쪽에 뭐 주택인데 아파트를 계속 임대사업 해갖고서 뭐 월세 받아먹고 산다. 옛말에 이런 얘기였습니다. 욕이라며 이게 너 월세나 받아 처먹고 살라고. 그렇죠? 그 욕이라며. 저는 이게 왜 욕인가 그랬어요. 그게 월세 받기 그렇게 힘들다며. 가면은 월세 받으러 갔다 쌀 안 가면 사주고 온다며. 그러니까 월세 받아먹고 월세나 받아 처먹고 살라고. 그게 욕이죠. 그게.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상가에서 교육을 한다는 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게 있는 쪽에 층으로서 잡을 수 있는 게 제가 조금 이제 얘기가 지금 말씀드린 게 좀 확신을 이제 차갖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대한민국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저기 중국도 가보고 서름도 가보고 저 밑에까지 한 바퀴 돌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이제 이게 30분 동안 할 수 있는 상황을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좀 크게 보고서 너무 허리가 배고파도 너무 쓰러졌어요. 제가 이 위에는 못 그려요. 요만큼만 그려봐서. 이제 두 가지죠. 이쪽 아니면은 이쪽이 다른 거입니다. 지금. 이 중간에 어중간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서울을 기점으로 해갖고서 뭐 할 수 있는 방향. 그 나머지는 아니라는 건데요. 투자하는 방법은 이제 조금 멀리 보세요. 조금 멀리 보시고. 자, 도로망 쫓아나오고 앞으로 그 철도가 연결이 되고 뭐 하는 것들, 현행법들 쭉. 뭐 이쪽을 보면 접경제이고 여기 보면 수도권 이제 이쪽 보면 이제 관광. 이제 정부에서 공헌한 겁니다.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아파트도 나오고 저는 주택도 나오고. 자, 이거 딱 세 가운데요, 지금 투자할 때는. 자, 그럼 투자할 때는 뭘 보고 해요? 어떤 것을 뭐 투자할까 할 수 없잖아요. 자기 이제 연구권도 있지만, 자, 도로망을 보시는 거예요, 도로망. 도로망 투자들은 이제, 이번에, 어디로 가느냐? 도로망 보시는 거예요, 도로망. 철도가 간다. 여기다, 그래서 뭐, 동두천하고 길이 간다. 자, 이쪽을 좀 빠진다고 봐요. 자, 요 세 가운데서 길이 새로 생길 수 있는 길, 내년에 완공될 수 있는 고속도로가 어딘가를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도로예요. 도로하고 공항입니다, 이제 공항. 이번에 내년부터 인천 신공항이 이제 국제선으로 어쨌건 이번에 시험 운항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쪽에 하긴 하면은, 기존에 있는 도로는, 여기 공항들이 전부 다 국내선 이제 주로 될 겁니다. 국내선. 그 다음에 국내선, 국제선, 국제공항 했던데, 국내선으로 정착이 될 수는 없어요. 청주공항도 만들어놨더라고요. 광주, 여수, 김해, 포항, 울산, 이렇게 속초, 이런 이제 원주에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자, 이런 이제 공항, 지금 이제 국내선이 이제 일반화될 수뿐이 없어요. 국내선으로. 그리고 도로가 뚫릴 수 있는 게 저쪽 뒤에 뭐죠, 우리 국토종합계획, 저기 4차인가 3차인가 그러는데, 여기 4차 나왔는데, 저 3차 같은 경우 4차 국토종합, 전도를 보면은, 도로가 언제 완공, 시공중인 게 딱 나옵니다. 그게 될 수 있는 게, 완공되는 게 언젠가를 보고서 그쪽에 제일 근접할 수 있는 데를, 일단 선정을 하시는데, 저희가 여기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상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지금은 이제 금액은 흥정할 수 있는 상태가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보고서 이쪽 쪽에 지금 현재 한다 그러면 돈을 좀 어느 정도 가지고서 하셔야 될 거예요. 어느 정도 가지시고서 현 기존에 있는 그 개발 지역 바로 있는 지역을 쳐다보고 확실하게 하셔야 되는 거고, 요건 좀 선수적인 좀 기질이 좀 있어야 돼요. 좀 자격증이 좀 있어야 돼요. 여기다 놓고서 뭐 2천만 원 들고 가서 여기 가서 어디 뭐 사겠다는 게 지금 이미 늦었어요. 이게 한 금년 초면은 가능했어요. 금년 초에 지뢰밭 사라 할 때는 가능했어. 근데 지금은 2천만 원, 3천만 원 갖고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제가 아까 수도권에 쭉 봐가지고서 뭐 여기가 서울로 했으면 용인 나오고 뭐 김포 나오고 일산 나오고 여기 의정부 나오고 저기 광주 나오고 하는데 의외로 빠진 쪽이 있어요. 예. 응? 빠진 쪽. 개발이 아니고 결국 똑같게 해서 콤파스를 돌리는 거거든요. 이게. 빠질 수 있는 지역 쪽에서 앞으로 신도시가 될지 안 될지 뭐 이런 거는 저는 개의치하지 마세요. 신도시가 되고 한다는 거 쳐다보고 한다 그러면 진짜 이거 잘못하거나 투기 부문이 일으키는 상태고, 또 신도시가 되더라도 실제적으로 그때 그림 그리는 거 저 친구들이 배주지 않을 테니까 그걸 보고서 그때 상황 들어가서 좀 더 주고 사도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안전하게 될 수 있는 쪽에서 어쨌든 보면은 제가 와서 이쪽에서는 지금 다 붙었어요. 전부 다. 그런데 중부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중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가 후보 인터체인지인가요? 영동고속도로 교차점. 그쪽 인근이 지금 개발이 안 됐어요. 이쪽에. 그래서 그쪽 소액 깎고서 지금 할 수 있는 그쪽에서 소규모 땅 투자하시는 방법이 나오고요. 중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뭐 이만 정도 두 개